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한 달 전에 이태원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좀 거의 멘붕에 빠져서 이렇게 한가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제가 좀 근신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그동안에 안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가볍게 제가 지금 공로연수 올해 이제 12월 말이 제가 이제 정년퇴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로연수 들어간 제가 8월 12일부터 들어갔으니까 3개월 반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반 동안 느꼈던 거를 제가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주변에 퇴직을 하신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군대 생활 5년, 경찰 생활 34년, 이렇게 해서 거의 38, 9년을 조직, 특히 그런 어떤 위계가 확실한 군대와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퇴직을 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뵈면 여러 가지 네가 퇴직 이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저는 사실 실감은 안 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이 좀 오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선배들의 조언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로연수가 3개월 정도 이제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닥쳐오고 있는 저의 주변의 환경이나 제 심정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첫 번째는 아직 퇴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나뉘더라고요. 가려진다는 것보다 사람이 나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퇴직을 하신 선배님들이 저한테 다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정말 현직에 있을 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공로연수 딱 들어오자마자 연락이 딱 끊겨요. 이게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 섭섭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이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하면 전화를 예를 들어서 안 받는다든지 또는 받아도 뭔가 혹시 부탁하려고 전화했나?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전혀 친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친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할 거냐, 퇴직하고 뭐 할 거냐, 준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염려해 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참,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몸에 딱 닥치니까, 인간관계가 이런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선배님들 이야기가.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현재 이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그동안에 너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난 체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직에서만 거의 3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이제 네트워크도 조직 내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도 다 이제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해오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공로연수라는 시간을 들어와서 이제 그 퇴직하기 전에 일반 사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하고 책도 많이 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찰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했지? 라고 하는 어떤 부족함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여간 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챙겨줬던 조직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퇴직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 또 가서 보니까 이제 퇴직을 12월 달에 앞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다들 나름대로 준비들을 또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어디서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근데 나름대로들 다들 뭐 어디 대학으로들 간다, 또 어디 회사라도 간다, 뭐 이렇게 준비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는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삶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삶이 있는 거니까, 삶의 방향이 있는 거니까, 이게 비교하면 사람이 너무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행복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조직에서 많이 챙겨줘서, 국가와 조직에서 많이 챙겨줘서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시를 좀 뭐 쓰고 있어서 한국 시인협회 회원으로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 한국 시인협회 회원 한 100여 분하고 부산에 이제 한국 시인협회 비전 선포 겸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좀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시인들하고 이제 하루 저녁을 자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처남하고 그 동서들하고 제주도에 그 갈치잡이 그를 좀 갔다 왔거든요. 배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나가가지고 그 5, 60m 깊이에서 다니고 있는 갈치를 낚시로 잡는 건데, 그걸 처음 해본 거예요, 경험을. 근데 그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또 다른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들이 있구나. 물론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보다 더 큰 세상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세상은 참 넓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상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마치 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낸 것이 부끄러웠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그 행복의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경찰 생활을 하면서 행복의 기준이 뭐였나라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승진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뭐 상을 받는다든지,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뭐 급여날,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이게 행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딱히 또 생각을 해보면 34년 동안 나에게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이 딱히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좀 행복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정을 막 해야 되는 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조직, 또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속한 경찰이 다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쟁하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승진 한 번이라도 하려면 어쨌든 큰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늘 어떤 위기 관리 조직이다 보니까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딱히 경찰 생활 34년 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이때 정말 행복했어, 이랬던 기억이 그렇게 썩 나질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제가 행복의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참 행복하고, 아내랑 소소하게 저녁에 간단하게라도 밥을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여유롭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좀 행복하고, 또 집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한 10바퀴 정도 산책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 자연, 또 하늘,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이 많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진정한 행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내가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못 하면서 살았지? 이제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있어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연수 이제 3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저의 솔직한 소회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잘 못 보죠.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또 속해 있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삶의 팁 또는 행복의 어떤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